Bonjour à tous, bienvenue. 안녕하세요. 소피와 함께하는 왕초 어휘 마스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가족 명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가족은 불어로 la famille, la famille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련된 명사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문형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 쓰시고요. 거기다 소유 형용사, 적절한 나의, 너의, 그의 이런 식으로 소유 형용사 써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가족 명사 쓰시면요. 누구의 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문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는 가지고 있다. 어떤 가족. 언니를 가지고 있다, 남동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족 명사 써가지고 주어는 어떠어떠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형에 대해서 이따 뒤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명사 알려드릴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불어로 le père, le père 이렇게 되고요. 자, 어머니는 la mère, la mère 이렇게 씁니다. 자, 가족 명사 배울 때 좋은 점은요. 단어의 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자죠. 그래서 여성이고요. 아버지는 남자라서 특별히 성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어머니, la mère, 그 다음 아까 배웠던 아버지, le pèr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머니, 아버지 스펠링 하나 차이로 단어가 달라지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단어 스펠링도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버지, le père, 어머니, la mèr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친 부모님이란 단어는요. 불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les parents, les parents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parents, 부모님은 항상 두 분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합쳐야 부모님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이렇게 s가 붙고요. 관사도 복수에 해당하는 관사 써주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부모님 해볼게요. les parents, les parents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pèr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grand이라는 형용사를 갖다 붙여줍니다. 두 단어 사이는 이렇게 트레디니용으로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le grand-père, le grand-père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할아버지 다시 le grand-père, le grand-père.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말고 할아버지의 부인, 할머니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la grand-mère, la grand-mère. 역시 할아버지랑 마찬가지로 어머니란 단어가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람이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래서 grand이란 말을 붙여주면 할머니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la grand-mère, la grand-mère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합친 조부모님이란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조부모님 역시 뻐헝이라는 아까 부모님이란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 앞에다가 컹, 부모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컹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s가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수, 당연히 복수, 빠항에도 s, 여기 앞에 있는 관사도 레 들어간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조부모님 볼까요? les grands-parents, les grands-parents. 조부모님이란 단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삼촌이란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자, 삼촌은 불어로 l'oncle, l'oncle라고 하면 됩니다. 자, 삼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이런 식으로 남자 친척들을 다 우리 l'onc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그 친척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름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이외에 남자 친척은 나보다 손 위 남자 친척은 전부 다 l'oncl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삼촌 l'oncle, l'oncle 됐고요. 자, 삼촌의 부인 숙모입니다. 자, 숙모는요. la tante, la tante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숙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모, 고모 이런 식으로 나보다 손 위 여자 친척들은 전부 다 la tante, la tante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숙모. La tante. La tante.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가족 관련된 명사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le grand-père, le grand-père. 할머니, la grand-mère, la grand-mère. 아버지, le père, le père. 어머니, la mère, la mère. 그 다음 삼촌, l'oncle, l'oncle. 그 다음 숙모, la tante, la tante.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삼촌, 숙모라는 단어는 삼촌, 숙모뿐만 아니라 남자 친척, 그다음에 여자 친척을, 손위 여자 친척을 다 통칭하는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이 알려드릴 단어는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자, 아들, 불어로는 le fils, le fils,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L은 발음 나지 않고 S 발음이 나고요. 아들은 단수 자체가 S로 끝나기 때문에 복수, 아들 여러 명 된다라고 해서 S가 또 붙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들, le fils, le fils.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형제는 불어로 le frère, le frére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의 오빠라든가 뭐 남동생이라든가 뭐 형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le frére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le frère, le frère. 자, 그런데 나보다 손이 오빠, 뭐 형 이런 식으로 서열을 나타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le grand frère, le grand frère라고 하면 나보다 손 위에 오빠라든가 형이라든가 이런 식의 관계를 표현하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요. le grand frère, le grand frère. 되셨죠? 자, 그러면 나보다 손 아래, 남동생 이런 거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grand 대신에 le petit frère, le petit frère라고 하시면 됩니다. 뿌띠가 작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le petit frère 하면 나보다 손 아래 남동생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딸이란 단어 알아볼게요. 딸, 딸은 불어로 la fille, la fille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딸이란 단어는 딸이란 뜻뿐만 아니라 소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녀도 같은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la fille라고 이 발음이 납니다. 이 발음. 그래서 발음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딸, la fille, la fille.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매란 단어 보겠습니다. 자매. 자매는요, 불어로 la sœur, la sœur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la sœur, la sœur. 자, 여기다가 나보다 언니, 누나 이런 식으로 손 위 자매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la grande sœur, la grande sœur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우리 형제에서 오빠 뭐 이런 얘기할 때 le grand frère라고 했는데 여기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la grande sœu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요. 손 아래 여동생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la petite sœur, la petite sœur 이런 식으로 petite에다 을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la petite sœur, la petite sœur.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촌입니다. 사촌. 삼촌이랑 뭐 숙모가 낳은 그 자식과 나는 사촌 관계죠. 자, 그래서 사촌은 불어로 cousin, cousin. 자, 여성형은요. 여자 사촌의 경우에는 cousine, cousin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남자 사촌의 경우에는 cousin, 여자 사촌의 경우에는 cousin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카라는 단어. 조카는 neveu, neveu. 여기가 남자 조카고요. 여자 조카일 경우에는 단어가 완전 다르죠. nièce, nièce라고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어휘 체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들이란 단어, le fils, le fils, 딸, la fille, la fille. 자, 그 다음 사촌, 남자 사촌일 경우에는 cousin, 여자 사촌일 경우에는 cousine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형제, le frère, 그 다음 자매,
la sœur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손 윗 형제를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grand이란 단어 붙여주시면 되고요. 손 아래 형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petit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매일 경우에는 grande, 그다음에 petite 이런 식으로 여성형을 붙여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조카, 남자 조카는요 neveu, neveu. 그다음 여자 조카는 nièce, nièc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어휘 체크까지 알아봤고요. 자, 가정문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할아버지는 le grand-père, 할머니는 la grand-mèr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 두 분을 합치면 les grands-parents, les grands-parents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볼게요. 아버지는 le père, 그 다음 어머니는 la mère 이렇게 되는데요. 이 두 분을 합치면 les parents, les parents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parents일 경우에는 항상 복수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명사 두 번째, 삼촌, 숙모 알려드릴게요. 정리해드릴게요. 삼촌, l'oncle, 숙모, la tant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삼촌, 숙모, 삼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친척, 손 위 남자 친척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손 위 여자 친척, la tante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촌, 남자 사촌은요, le cousin, 그 다음 여자 사촌은 la cousine, le cousin, la cousine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카, 남자 조카, le neveu, 여자 조카, la nièce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이란 단어요. 아들은 le fils, 그 다음에 딸은 la fille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형제 알려드릴 건데요. 형제는 le frére라고 하면 됐었죠. 자, 그런데 형을 얘기하고 싶다. 손이 남자 형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grand을 붙이시면 되고요. 손 아래 남동생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petit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 grand frère, le petit frère까지 가능하다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매, 자매는 la sœur, la sœur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손 위 언니 얘기하고 싶으면 la grande sœur, 그 다음에 손 아래 여동생 얘기하고 싶으면 la petite sœur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이 가계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le grand-père, la grand-mère가 있고요. 그 다음에 le père, la mère,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낳은 아들, le fils, 그 다음에 딸, la fille 있고요. 자, 요 둘을 합치면은 이제 이 둘의 관계는 le frère, 그 다음에 혹은 la sœur, 형제, 자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 삼촌, l'oncle, 그 다음에 la tante, 숙모. 자, 요 삼촌과 나와의 관계는 le neveu, la nièce, 조카 관계고요. la fille, 이 삼촌과 숙모가 낳은 딸이 있고 이 딸과 우리의 관계는 la cousine 혹은 le cousin 이렇게 사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가계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 더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장, 나의 조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송, 이분들은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요 문형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나의 조부모님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Ce sont mes grands-parents. Ce sont mes grands-parents.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나는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 형제, 여자 자매를 나타내는 그 단어에다가 여동생이라고 붙여주고 싶어요. 뭘 붙였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볼게요. 나는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J'ai une petite sœur. J'ai une petite sœur.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petite 붙여가지고 여동생이라는 거 만들어줬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레벨업 시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아들, 딸 이런 단어를 배웠는데요. 제가 외동을 라는 단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불어로는 unique, unique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unique에다가 아들, 딸 붙이면 외동 아들, 외동 딸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는 외동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 외동이라는 말을 그 아들이라는 단어 끝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il est fils unique. il est fils unique. 이렇게 얘기하면 외동아들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동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요. le fils, fils 대신에 뭘 쓰면 될까요? fille 쓰시고 unique 써주시면 외동딸입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unique란 단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쌍둥이란 단어 알려드릴게요. 자, 쌍둥이. 남자, 여자 쌍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남자 쌍둥이는 jumeau, jumeau 하면 되고요. 여자 쌍둥이는 jumelle, jumell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이제 쌍둥이는 2명이니까 복수로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남자 쌍둥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ils sont jumeaux, ils sont jumeaux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쌍둥이는 복수니까 여기다가 x 붙여가지고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복수 만들 때 s가 아니라 x 붙이거든요. 그래서 ils sont jumeaux 라고 하시면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녀들은 쌍둥이이다. 여자 쌍둥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lles sont jumelles 이렇게 해서 s 붙여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수 만드는 것까지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가족 명사는요. 우리나라처럼 또 복잡한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복잡한 가족 명사도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프랑스어 가족 명사 정리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Bon courage!